요즘 다른 암보다 대장암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확실히 대장암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남녀 공이 세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남녀 통틀어서는 두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대장암은 많이 생기지만 최근 들어서는 안전하게 여겨졌던 20대, 30대에서도 대장암이 폭증한다, 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젊은 연령에서도 조금만 장애 이상이 있어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겠다는 분이 늘고 있고, 이분들에서 드물지 않게 대장암의 원인이 되는 선종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40세 이상 되시면은 대장 내시경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연령 제한이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대장암이 최근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서구화된 식생활로의 변화, 발암물질의 노출의 증가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장 내시경을 이전에 비해서 쉽고 자주 받기 때문에 대장암의 발견 빈도가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암의 원인으로는 높은 열량의 섭취, 동물성 지방 섭취, 섬유소 섭취 부족, 비만, 운동 부족, 술, 흡연,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대장암의 유전 요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초기 증상이 있을 텐데 어떤 초기 증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날까요? 정말 체크해야 되는 신호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암처럼 초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눈에 띄지 않는 장출혈로 혈액이 손실되어서 빈혈이 생길 수 있으며 간혹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설사 또는 변비가 생기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에서 피가 나오는 직장 출혈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은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 직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상행결장 쪽에서 암에서 출혈이 생기면 변으로 나오기까지 피가 산화되어서 검은색 혈변이 있는 반면에, 직장이나 구불결장에서 생긴 암에서 출혈이 있으면 선홍색으로 나타납니다. 암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배에서 평소에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우측의 장에 암이 생기면 체중 감소, 식욕 부진, 빈혈, 피곤함, 복부 팽만, 우측 아랫배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혈변이나 점액변은 드뭅니다. 좌측 대장암인 경우에는 변비와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이 우측 대장암보다 흔하게 보입니다. 암이 커서 만약 대장을 맞게 되면 변이 연필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배변 습관이 바뀌고 체중 감소, 쇠약감, 혈변과 점액변, 가느다란 변이 있고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혹시 대장암은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암의 증상이 의심이 돼서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는 간혹 늦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대장 내시경을 전혀 받지 않다가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우측 상복부에 심한 통증으로 오셨어요. 초음파도 괜찮았는데 이분이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니 우측장에 매우 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대장암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증상이 있고 나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보다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합니다. 대장에 용종이 있습니다. 용종을 잘라내서 조직 소견이 예를 들어서 선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종은 무엇이고 선종은 무엇이고 과형성 용종은 무엇이고 염증성 용종은 무엇이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장에 생기는 사막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이런 것을 용종 잘라내서 조직 검사를 보냈을 때 대표적인 제일 많은 것이 선종이고요. 그 다음에 과형성 염증성 용종입니다. 그 외에 임파성 용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세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방치했을 때 암으로 되는 것은 선종입니다. 선종은 떼지 않고 방치했을 때 5년 뒤에 선종이 암이 될 확률은 보통 5에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대에 선종을 제거했는데 만약에 20대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고 40세, 50세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라고 많이 말들을 하니까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50대가 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한다면 이 중에 상당수는 대장암으로 이미 진행이 되었겠죠.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20대 내지 30대에서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고 40살이 넘었다면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대장 내시경을 꼭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대장에 선종이 나왔다면 통상 1 내지 2년 뒤에 한번 경과관찰 대장 내시경을 하세요 말씀드리고 1, 2년 뒤에 대장 내시경상에서 아무런 용종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다면 이후로는 3년 주기로 받아보셔도 안전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아무런 용종도 없고 선종도 없고 다른 병변이 없다면 통상 5년에 한 번 해도 충분히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50대, 60대 환자분이 오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좀 불안하죠. 게다가 집안에는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어요. 평소 술, 담배 많이 하시고 고기류를 많이 먹습니다. 운동은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이분은 꼭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권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이 늘어나면서 염증을 없애주는 항암 음식들도 주목을 받고 있던데 어떤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좋을까요? 대장암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야 될 것 2가지 하고요. 꼭 하셔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야 될 것 2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요. 동물성 지방의 과도한 섭취를 줄일 것입니다. 대장암의 원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과도한 육류 섭취 혹은 고지방 식이입니다.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대장암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육류 중에서도 특히 붉은색을 띤 육류가 대장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2번째는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법을 피하는 것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육류가 조리될 때 나오는 발암 물질이 대장암의 발생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꼭 하셔야 될 것,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 해조류, 야채류, 과일 충분한 섭취는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은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발암물질과 장 점막과의 접촉 시간을 단축시키고 장내 발암물질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4번째 꼭 하셔야 될 것은 칼슘,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칼슘 섭취가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고 몸 안에 비타민 D 농도가 충분하면 대장암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은 이온화된 지방산이나 담즙산 등과 결합해서 용해되지 않는 칼슘염을 형성해서 대장 점막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칼슘 섭취는 소화장애나 혈관 석회화로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 또는 유제품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암 예방에도 꼭 따르는 이야기죠. 운동입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노동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일과 시간의 신체 활동도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신체 활동이나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대변 내 발암 물질과 장 점막이 접촉할 시간을 줄어들게 해서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감소시켜서 대장암의 발생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대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서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용종인 선종을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알약도 있어서 쉽게 장을 비우고 대장 내시경을 아프지 않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꼭 해야 하나요? 간 청소라는 개념은 간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온 저도 생소합니다. 아마도 특정 식품이나 약물을 복용해서 간 내와 간 외의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담석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간 기능을 잘 유지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담즙을 구성하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지방산, 담즙3염 세 가지가 있는데 구성 성분이 변해서 굳어지고 담낭의 기능, 담낭은 쓸개라고 합니다. 기능이 떨어져서 담즙의 배출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콜레스테롤이 담즙 내에 과도해져서 돌을 형성하는 경우고요.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합니다. 서양에 흔하고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기는 사람은 소위 4F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40대 40, 패티 비만, 피메일 여성, 퍼타일 가임기 여성입니다. 갑자기 체중을 뺀 사람, 비경구적 영양요법을 하는 사람,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는 사람, 약물 등이 콜레스테롤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 많은 색소성 담석인데 색소를 띠는 담석입니다. 색소석에는 흑색을 띠는 흑색석과 갈색을 띠는 갈색석으로 나뉘는데요. 흑색석은 용혈성 빈혈 환자, 간경변증,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잘 생기고요. 갈색석은 담낭과 담도의 기생충이나 세균의 감염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초음파를 보면 색소석은 딱딱하게 보이는 양상이 좀 틀린 돌들이고요. 색소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에 흔합니다. 한국은 이전에 갈색석이 더 많았다면 요즘 식단들이 소과되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석은 쓸개인 담낭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간내 단간의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담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피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담석이 생겨서 만약에 급성 담낭염이나 담도 폐색을 일으켰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담석을 녹일 수 있는 우르사 같은 약물 치료는 딱딱한 돌의 경우에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콜레스테롤 담석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사용해 볼 수도 있고, 효과가 만약 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 건강,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할 수 있나요? 간 청소라는 개념은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어떤 약물이나 식품을 드셔가지고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간학자들은 간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을 괴롭히는 원인을 개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간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말씀드릴 6가지만 지키시면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내가 B형, C형 간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B형은 건강검진에서 많이 검사를 하지만 C형은 아직까지는 내년부터는 항목에 들어갑니다만 검진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만성간질환을 앓고 있어도 내가 B형인지 C형인지 모르는 경우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매우 많습니다. A형 간염도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에 만성 B형 간염이 있다, C형 간염이 있다 진단이 되면 항바이러스 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물을 드시면 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뱃살이 안 찌게 해야 됩니다. 뱃살이 나온다는 것은 내장 지방이 많이 쌓였다는 의미거든요. 지방간은 내장 지방이 있으면 대부분 오게 되고요.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경화나 간암이 오겠냐 하시겠지만 적지 않은 빈도로 간경화와 간암이 생깁니다. 운동과 소식을 해서 체중 감량을 해가지고 뱃살을 빼면 다행히도 지방간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술을 안 마시거나 줄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술을 계속 드시면은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이 순서대로 옵니다. 본인이 간경화, 간암이 해당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술을 줄이거나 끊으셔야 됩니다. 특히 간 수치가 술로 인해서 높은 분은 절대적으로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을 끊게 되면 높아졌던 간 수치도 좋아집니다. 알코올성 간염이 왔다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면 알코올성 간경화가 오면 그때는 술을 끊어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술을 끊어야 합니다. 또는 끊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나에게는 심각한 경고 사인이라 생각하시고 끊어야 됩니다. 술을 끊지 않고 술을 줄이면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 알코올성 간염이 있는 환자는 술을 끊는다고 해도 대부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합니다. 술을 끊으면 알코올성 간염 환자가 다 100%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의사의 권유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담배는 역시 끊어야 합니다. 간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설마 담배가 간암의 원인이 되겠냐 하시겠지만 간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분 이상의 약물이나 농축된 즙을 드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약물이나 농축된 즙으로 독성 간염이 오면 심하면 간 이식을 받아야 할 만큼 위중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 이식은 쉽지가 않습니다. 간 공여자도 적기 때문에 본인의 간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내가 독성 간염이 와서 간 이식을 받게 되면 그때 간 이식을 받으면 되지, 말이 좀 되지 않습니다. 평소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약을 만약에 내가 먹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보시고 만약 간 수치가 높으면 약을 끊거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민물고기를 익혀서 먹지 않으면 간 디스토마, 간 흡중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간 디스토마가 생기면 담관염 및 담낭암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육고기 즐겨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역시 호상구성 간농량. 간농량은 간에 고름이 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농량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날로 먹는 것을 삼가하고 익혀서 먹는 것을 권합니다. 간은 회복력이 매우 좋거든요. 해롭게 하는 것만 제거해도 특별히 무엇을 드시거나 청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조심만 하면 건강한 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그리고 간 건강을 위한 평소 체크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외래 오시는 분들이 간 건강을 위해서 정상간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지방간, 비형시형 간염, 간암 환자도 계신데 이분들이 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먹으면 좋을까요? 어떤 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건강한 간을 위한 생활 속에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반대로 해도 충분히 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술을 많이 그리고 자주 먹는다. 두 번째, 담배를 핀다. 세 번째, 살이 찐다. 네 번째, 성분 미상의 약물이나 농축된 즉 증명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하고 있다. 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을 장복하고 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가 많다. 여섯 번째, 과로를 자주 한다. 일곱 번째, 날 것을 자주 먹는다. 이런 것을 아무리 조심했는데도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간 전문의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원장님,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불이 났다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인가요? 간 수치가 정상이 대략 남자들은 40 인터내셔널 유니트 퍼 리터 이하이고 여자는 한 30 이하로 보거든요. 정상의 2배 내지 3배까지는 흔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하면 간 수치가 1000, 만, 10만 이상으로 심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간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없거나 약간 필요하다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나 약물 등으로 급성 간염이 오게 되면은 식욕저하, 심한 피로감, 병에 걸린 듯한 나쁜 기분, 허약감, 황달까지 생기게 되면 눈 흰자부터 시작해서 전신이 노랗게 변색이 됩니다. 황달이 심해지면 소변 색깔도 노란색이 아니고 콜라 색깔처럼 짙어지고요. 심하면 혼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간이 막 화가 났다, 불이 났다라는 그 표현도 맞겠네요. 간에 지방이 끼면 잠을 많이 자도 무기력하고 피곤한 이유는 뭘까요? 간세포에 지방이 껴서 지방이 간 전체 무게의 5%를 넘으면 지방간이 있다 진단을 합니다. 지방간은 우리나라 건강검진 받는 사람이 한 3분의 1이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합니다. 간에 지방이 끼면 다음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켜서 간경변증과 심하면 간암까지 유발하거든요. 이것을 3히트 이론, 3가지 타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히트는 간에 지방이 끼는 거죠. 단순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간세포 내에 끼게 되는데 물방울처럼 지방이 방울방울 맺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히트입니다.
히트, 즉 간을 한번 때린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히트는 간 세포 내 지방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산화 스트레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등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간염이 생기게 되고 간염이 진행되면 섬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섬유화가 오래 방치되면 간경화가 되는 거죠. 조직 검사를 해보면 간 세포 내에는 하얀 지방이 끼어 있고요. 염증 세포가 침범해서 간 세포 사이사이에 들러붙게 됩니다. 간 섬유화가 진행되면 간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간 문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데 간 문맥은 간에 있는 큰 정맥 혈관입니다. 혈관에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식도에 있는 정맥이 손가락 마디처럼 굵어지는 거예요. 피를 토하게 되는 거고 배가 나오는 복수, 혼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요즘 개발 중인 지방간 치료제 핵심은 섬유화를 개선하거나 없애는 겁니다. 세 번째 히트는 산화 스트레스가 성숙한 간 세포 증식을 저해, 미성숙한 중간 단계 세포들을 마구마구 증식시키거든요. 간암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지방간에 의한 간암도 술에 의한 간암보다는 드물지만 현재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히트를 통해서 간 세포 내에 축적된 지방은 염증, 섬유화를 거쳐서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지방간에서 진행된 지방간염은 흔히 관찰되고요. 지방간에 의한 간경병, 간암도 요즘은 드물지 않게 관찰됩니다. 간세포암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률은 한 4 내지 7%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방간에 의한 간경변증 및 간암의 발생 비율도 더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간 수치가 높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제일 흔한 것은 뭐니 해도 무증상입니다. 피 검사를 해보니 우연히 수치가 높게 발견되는 것이 제일 흔합니다. 간이 안 좋아지면 피곤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피곤하다고 해서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간에 지방이 끼면 간이 커지게 되고요. 커진 간은 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압박하기 때문에 우상복부 불쾌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잦습니다. 간은 대사를 담당하는 하나의 화학 공장이거든요. 간 기능이 손상을 받으면 간의 합성 능력이나 배설 능력 모두가 손상을 받게 되는데 지방간으로 심한 간경변증까지 생기지 않으면 거의 무증상이거나 앞서 말씀드린 약간 피곤함, 무기력함, 우상복부 통증, 뻐근함 증상이 거의 전부입니다.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없는 반면에 간은 지방의 염증으로 손상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없으면서 손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죠. 간이 안 좋다고 하시면 술 말고도 간을 망치는 음식들, 식습관 있을까요? 술은 물론 간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은 음식이라 그래야 되겠나요? 술을 많이 드시면 간에는 손상이 많은 분에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금주를 꼭 하세요라고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주를 하는 것이 건강한 간을 가지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외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아예 안 드시는데도 당연히 지방간은 올 수 있습니다. 비만하지 않은 야윈 몸매 사람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도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드물지 않게 관찰됩니다. 복부 비만으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잘 생기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이 잘 생기냐면 과식 많이 하는 사람, 과열량을 섭취하는 사람, 기름지고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 운동 부족이 지방간을 만드는 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소식을 하시고 기름지지 않고 달지 않게 드시고 식전 식후 있다 그러면 식후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체중과 내장 지방이 빠지게 되고 지방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천이죠. 실천이 어려워서 자기 체중의 한 10%를 6개월에 걸쳐 천천히 빼라고 하는데 연구들에 의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천이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과 주변 의료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간을 안 좋게 하는 것들이라면 다양한 약물 복용, 미상의 건강보조식품 남용 등이 있겠고요.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담배는 간의 염증을 일으키고 간암도 유발함으로 끊어야 하고요. 과로와 스트레스는 기존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요즘 단 음식 많이 드시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집에서 조리하지 않고 시중에서 사서 밖에서 외식을 하는 음식은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단 음식이 많고 기름진 음식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음식점 사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분들은 달지 않고 기름지지 않으면 잘 사 먹지 않는다. 저한테는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식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중에서 파는 음식들은 대부분
달고 기름진 음식이 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상적으로 살이 찌겠죠. 살이 찌면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길 거고, 내장 지방이 생기면 지방간도 올 거고, 내장 지방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로 발전하기도 하고, 당뇨가 가지 않았다면 당뇨 전 단계도 매우 많습니다. 지금 당뇨까지는 안 갔지만 당뇨 전 단계, 당뇨 인구를 합쳐서 거의 전 인구의 한 1000만 명 이상이나 될 정도로 당뇨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지방간이 꽤 많습니다. 거꾸로 지방간이 있는 분들도 당뇨가 꽤 많습니다. 당뇨도 좋게 하고 지방간도 좋게 하고 살도 빼고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 음식을 가능한 섭취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단순당,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당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량이 되고 당뇨와 지방간의 개선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수영 속내과 원장 유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